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토론 1020회 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백분토론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에서 잠시 벗어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었던 노키즈존 문제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런 사회 일상적인 이슈 역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주제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의 문제는 크게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아동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 사이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되어 있고 이번 토론에서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측면까지 모두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오찬호 패널은 다양한 한국의 사회적 현상들을 연구했던 사회학자로서 지금은 30대가 된 대한민국의 20대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분석했던 2013년에 나온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책으로 유명했는데 사회 전반의 구조에 대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 패널입니다. 다음으로 안톤 숄츠 패널은 프리랜서 언론인으로서 코리아 컨설턴트라는 회사의 수석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외국에서 노키즈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외국 사회가 대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이번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용해인 패널은 제21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서 세월호 때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였고 더불어시민당과 합류를 하여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신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를 중심으로 저소득층과 여성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오늘은 이런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자 아이의 부모로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람 패널입니다. 천하람 패널은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면서도 비교적 약세인 전라도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직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의힘에 주류하는 또 다른 독자적인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계시는 정치인이고 이번 토론에서는 이런 독자적인 개인의 생각과 더불어서 한 사람의 부모로서 또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왜 키즈존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그에 대한 이유와 현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 리뷰에서는 업주와 소비자 입장으로 나누어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업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에서 그 입장이 출발을 하고 있는데 천하람 패널은 돈을 버는 데에는 자유가 있고 특정 공공시설이 아닌 이상 업주들에게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영업의 자유를 생각해보면 어떤 메뉴를 팔 것인지, 영업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같은 이런 것들도 역시 영업의 자유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연장에서 기본적으로 업주들의 입장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노키즈존 논쟁은 이런 영업의 자유를 넘어 업주들의 생존권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점도 있는데요. 최근 삭막해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카페나 식당에서 업주나 종업원 혹은 다른 손님들이 아이를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행위들을 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한 몇몇 부모들의 강경한 반대와 과한 보호 성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하는 과도한 행위들을 업장 측에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업주는 여러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손해의 책임 문제에서 대한민국 사법계가 업주보다는 아이와 부모 측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노키즈존의 확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천하람 패널과 용해인 패널 모두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온정주의가 있고 업주의 책임을 높게 잡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아이를 훈육할 책임은 부모에게로만 집중이 되는데 만약 이 부모가 아이를 과하게 보호하며 문제 상황을 인정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노키즈존의 탄생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안톤 숄츠 패널은 아이의 권리가 과하게 높아진 현상이 되어버렸다 라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와 부모가 많더라도 단 한 번의 진상 부모를 겪은 경우에 업주가 받아야 하는 피해가 막대하다 보니 애초에 이런 문제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노키즈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았는데, 이런 업주의 입장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노키즈존이 생긴 것에 대해 업주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문제를 깊이 보는 자세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소비자의 입장, 여기서는 주로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노키즈존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전제로 우리 모두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소위 진상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소위 잠재적 가해자로 설정된 아이와 부모 전체에 대한 거절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확실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토론에서도 중요하게 지적이 된 부분인데, 어느 쪽을 지지하든 계속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집단을 규제하고 노키즈존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아가는 건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런 집단에 대한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전제에 두고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해인 패널과 오찬호 패널은 바로 이 논리에서 일부에 불과한 진상 부모를 막기 위해 모든 부모와 아이를 막는 행위가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용해인 패널은 이 문제가 영업의 자유권과 소비자의 행복 추구권의 충돌이며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 시점에서 노키즈 문제는 영업의 자유권을 넘어서서 업주의 생존권과 소비자의 행복 추구권이 충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여기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이고, 이런 양상의 경우에 전자가 우선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찬호 패널은 진상 부모의 비율과 행위보다 언론과 사회가 이를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아이와 부모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 점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런 이미지가 사실이 아니니 노키즈존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들과 해결책들을 빼놓은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해결책들이 먼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노키즈존이 아이의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업장의 분위기를 위해서 제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오찬호 패널은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 역시 분위기를 위한 노키즈존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법이나 기관에서 규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노키즈존의 도입에 대해 다른 집단에 대한 노 땡땡존으로의 확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노 시니어존, 노 20대존 등 이런 다양한 노 땡땡존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에서 토론이 출발했지만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어주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해인 패널은 바로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노키즈존을 허용하는 것이 수많은 또 다른 노 땡땡존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확실히 특정 집단 자체를 배제하는 노 땡땡존의 경우는 업주의 자유와 차별 사이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령 여러 노 땡땡존에 대해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으니 괜찮다라고 반박을 할 수 있지만, 가령 노 장애인존과 같은 실제로 배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금지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히 차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이런 노 땡땡존을 모두 법이나 정부 기관에서 규제하고 통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업주들의 영업 자유를 빼앗는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 땡땡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패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런 노키즈존을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천하람 패널은 이런 노키즈존이 부모로서는 유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이 규제할 영역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안톤 슐츠 패널도 법으로 정하기보다는 상식선에서 개인 간의 소통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았고, 이에 대해 오찬호 패널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역시 반대하지만
사회에서 노키즈존과 아이와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에 대해 좀 더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해인 패널 역시 일상의 사법화라는 점에서 법으로 노키즈존을 규제하는 것은 우려가 되지만 국가가 이를 완전히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한편으로는 업주 측에서 이런 진상 행위들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들을 법이나 국가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역시 아무리 안타깝더라도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낳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고 멀더라도 사회적 분위기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로 나아가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 패널들이 지적하듯이 자극적인 케이스에 대한 언론의 과도한 노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부모와 아이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주변인들의 사회적 훈육이 기능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부모들의 이러한 인식 개선은 주변의 사회적 훈육이 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아이들의 여러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심이 동반되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점에서 사회나 주변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동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개선 역시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단순히 대한민국 사회가 삭막해졌다라기보다는 사법기관의 기계적인 판단이 이를 촉진시킨 면이 있어 보입니다. 무조건 부모나 아이의 입장에서 혹은 무조건 업주의 입장에서 편을 들어 책임 문제와 기타 법정 공방을 조사하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개별 사례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사법기관에서 누적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법적 처리가 많아지게 된다면은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노 땡땡존의 한계와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적 요소들에 대한 고민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일반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노 땡땡존을 피하게 되고, 업주들도 이런 노 땡땡존의 경제적인 효용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노 땡땡존들을 철폐하게 되는 모습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건전한 해결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그 사이에 수많은 악용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나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완전히 이상적인 소리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오늘은 치열한 정쟁을 떠나서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 패널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 경험과 논리를 공유하고 이를 유사한 다른 문제점, 가령 카공족이나 다른 노 땡땡존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다양한 논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토론이 많아지고 또 각자의 경험과 논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분명 풀기 어려워 보이는 사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